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불륜 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불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유독 상간소송을 많이 당하는 직업군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가 바람피는 직업군이 다르다는 거죠. 남자들의 경우는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군에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외모가 중요시되는 직업일수록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높았는데요. 보통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외모를 중요시하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경제적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즉, 이성에게 어필될 수 있는 이성일수록 유혹도 많고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유독 상간소송을 많이 당하는 유형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 및 대처 방법.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 후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9.1%가 없다, 20.9%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25.3%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22.5%, 20대가 18%, 30대가 17.4% 순이었습니다. 결혼 연차에 따른 결과는 6년에서 10년 차가 가장 많은 25.9%를 차지했어요.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만난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는 취미 활동으로 만난 사람이 30.5%, 직장 동료가 27.2%, 첫사랑이나 옛 애인이 25.9%, 학교 동창이 5.9%, 남편 지인이 2.5%, 아이와 관계된 사람이 1.3%, 기타 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직장 동료나 취미 활동으로 만난 동호회 사람들과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요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륜 유형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직장 동료 불륜. 변호사들의 불륜 상담 중 가장 많은 1순위가 바로 직장 내 불륜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즉,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준 만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직장 동료의 경우 서로 만족할 만한 형평성이 존재하면 지속적인 동료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을 공감해주고 동조해주는 사람에게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매일 함께하는 직장 동료인 경우 강한 동료애가 생기면서 사랑이란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 불륜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 회사에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망신을 줘도 될까요? 안 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아무리 외도를 한 상간자라 할지라도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며 유포할 시 명예훼손 및 폭력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직장 동료와 외도한 배우자, 해당 직장에 진정서를 넣어도 되나요? 큰 회사의 경우 인사부가 따로 있겠지만 진정서를 넣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동시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진정서 또한 명확한 증거 없이 넣었다가는 상간자가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역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주변 사람들이 제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륜을 묵인했습니다. 동시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방영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도 남편의 불륜을 소재로 했었는데요. 남편 이태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내 지선만 모르고 친구들이나 지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아내 지선우는 자신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고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었어요. 이처럼 직장 동료와의 불륜은 외도 사실을 주변에서 암묵적으로 묵인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법적인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직장 동료들이 외도 사실을 암묵적으로 묵인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고지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분하다 하더라도 회사로 찾아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도리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 동호회 불륜. 변호사들의 불륜 상담 중 2위는 동호회 불륜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동호회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바람을 피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건전하게 사람들을 만나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다만 만남이나 취미생활을 위해 새로운 이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 동호회 모임에서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즉, 자신과 같은 취미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많은 불륜 커플이 생겨나는 거죠. 집에서는 주말마다 밖에 나간다고 타박만 하는데 동호회 가면 자신의 취미를 이해해주는 이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동호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교적 쉽게 친해지고 오프라인으로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취미생활로 보일 수 있지만 원래 고생하면서 더 친해지고 끈끈해진다고 하잖아요. 산에 오르면서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생기고 정도 들기 마련이다 보니 불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산악회나 등산 동호회 불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 뉴스에서 보도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중년 부부들의 불륜의 메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등산이나 골프, 보드, 볼링, 배드민턴, 러닝크루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취미생활을 하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동호회 모임을 매주 빠짐없이 나간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들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런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죠. 술은 남녀를 더욱 가깝게 그리고 용기를 내게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당신의 배우자가 의심스럽다면 그 동호회에 함께 참석해서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특히 스포츠 동호회인 경우에는 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마무리로 술 한잔씩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배우자와 함께 가셔서 스포츠를 해보시고 술자리에서 당신의 배우자와 눈빛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심증은 거의 확실해지는 거죠. 또한 당신이 같이 있는 한 그들은 불륜을 저지를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 일단 섣부르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외도를 했냐고 캐묻거나 의심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외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꽁꽁 숨기고 치밀해지기 때문에 불륜의 증거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일단 기회를 조용히 엿보다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 차량 블랙박스, 카드 내역, 차 안에 혹시라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배우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상간자의 연락처와 이름을 꼭 저장해야 돼요. 이런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황 증거를 수집, 확보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휩싸여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모조리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외도를 한 당사자는 이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만약 이혼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마음을 먹은 배우자 역시 그 일을 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너무 큰 상처가 되었다면 거리를 두고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가 받은 상처를 배우자에게 똑같이 돌려주기 위해 맞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깨끗하게 그 사람을 잊고 자신이 다시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륜 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